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밤 10시 여러분들의 계좌에 빛을 비춰드리는 종목 홈쇼핑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종목 홈쇼핑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리뷰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쇼핑의 필수인 테마 리뷰까지 50분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미국 증시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전영호 전문가님 곧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먼저 거래소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거품론과 원달러 환율이 산타랠리로 향하는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4천선을 내어준 코스피입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2천억 원가량의 매도 포지션 나타냈는데요. 결국 2.24% 밀리면서 3,99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만이 4천억 원가량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려는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2.42% 밀리면서 91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종목 홈쇼핑에서 공략해드렸던 수익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리뷰에 앞서서 이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인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목 홈쇼핑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가장 최근에 공략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에 공략해드린 일동제약 최고가 기준 45%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12월 4일에 공략해드린 클로봇 69,000원 터치하면서 52%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같은 날 현대차 섹터로 공략해드린 슈어소프트테크, 클로봇의 뒤를 열심히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표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살펴보실까요? 코리아 서키트, ABL 바이오, KNR 시스템입니다. 공략한 시점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이 진주 같은 종목들을 놓치고 있는 8월에 미리미리 생방송에 들고 나오신 동향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위에 상단의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11월부터 12월까지 공략해드린 종목인데요. 모두 굉장히 좋은 상승률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표에 있는 종목들처럼 진주 같은 종목들 선별해 오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히든 종목 어떻게 받아가느냐 물어봐 주셔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히든 종목명은 물론이고요.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차트 무료 교육도 시켜주고 계시고요. 라이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시에는 단타를 담당하시는 단타왕 전문가님께서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실 우리 전영호 전문가님 미장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장 마감 이후 라이브 방송을 담당해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실 시간 필요하실 것 같아서 1분 정도 시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홈쇼핑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환하게 비춰주실 우리 전영호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목 홈쇼핑의 전영호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방송으로. 그쵸. 네, 거의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 소개를 해외 선물 트레이더 또는 미국 주식 트레이더 전영호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곧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제가 이제 주력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들이 보통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테마성이 강한 종목보다는 좀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찾아왔었어요. 네. 그랬더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언제 가냐. 근데 또 시간이 그쵸? 지나고 보면 그때 그놈이 한 게 맞았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이 좀 재미없다. 난 좀 화끈한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삐져서 한 3개월 정도 잠적을 했다가 맞아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자주 이렇게 매주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를 좀 찾고 싶으신 분들, 미국 주식 또는 해외 선물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타고 나중에 올라오면은 QR코드를 타고 들어오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궁금해하실 것들이 지금 장 빠질까요? 아니면은 오를까요? 뭐 이런 그쵸. 것들이나 네. 아니면은 우리 방송 이름처럼 지금 쇼핑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 종목들에 대해서도 더 들고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오늘 최대한 50분 동안 많이 떠들고 갈게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은 또 라이브 방송을 매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주시고 오늘 또 준비한 내용들 좀 알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알찬 지식들 많이 들고 오셨으니까요. 채널 꽁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AI 산업에 대한 거품 우려와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로 미증시, 국내 증시 너나 할 것 없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놓쳐야 하지 않아야 할 포인트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선은 미증시를 따라서 최근에는 우리 증시가 좀 미증시 빠질 때 우리 큰형이 빠질 때, 네. 좀 그래도 좀 버텨주었었고, 그리고 미증시가 살짝 오르면 우리 증시가 좀 많이 오르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살짝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오늘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인데 사실상 좀 먼저 올랐던 부분을 키 맞추기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최근에 뭐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닥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뉴스 헤드라인에 쓸 게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빠지면은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빠질 거고 그렇다면은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던 증시죠. 네. AI 기술주들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AI가 버블이다라고까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AI에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부재는 조금 시장에서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선물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면은 증시, 종합주가지수와 이 금 가격 또는 실질 금리 가격들이 서로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고 같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제 서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위치에서 주가가 내리면 상대적으로 금 가격이 안전 자산으로 오르거나 네. 아니면 주가가 오르면 금 가격이 내리고는 하는데 최근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이 금 가격과 종합주가 지수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무엇에 움직이냐? 지금은 관세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AI에 대한 호재거리, 뭐 악재거리도 굳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부재 중일 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밖에 없지 않나. 네, 금리의 시장이 많이 움직일 때 이렇게 금과 종합주가지수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데 나는 당장 좀 선물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짧은 단타를 좀 비중 크게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금 가격 또는 실질 금리의 움직임, 달러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말씀드릴 게 미국의 경제 지표인데 네.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떨리네요. 네, 오늘 밤에 10월, 11월 이 고용 지표가 두 개가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네, 사실상 10월 달 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셧다운 때문에 한 달이 미뤄졌어요. 네. 이 고용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 지표는 사실 크게 우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네. 사실 고용이 좀 둔화되면은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둔화되면은 뭐 경제 침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최근에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신뢰도를 많이 잃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와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거 선거 조작처럼 고용 지표를 조작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러한 이유는 물론 최근에 AI가 많이 급부상하면서 그 AI 관련 직종들이 많이 고용 해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고용 지표가 매달 뭐 거의 손바닥 뒤집듯이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하니까 여기에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틀 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에는 물론 올해 FOMC는 끝났고 금리 결정은 끝났지만 내년에 대한 점도표 과연 한 번 정도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로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물가 지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의 재료가 금리와 물가 뭐 이것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CPI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발표됐어야 됐는데 네, 밀렸죠. 이게 밀렸거든요. 셧다운 때문에. 네. 근데 그 원래 밀린 주에 그 원래 발표되었어야 될 주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료가 먼저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때 하락이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선반영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번 주는 좀 증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좀 현금 확보를 하시거나 또는 내가 추가로 담을 종목이 있다. 물론 지금 시장 지수와 좀 다르게 움직이는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테마거리다 그러면 가져가시고요. 내 종목 좀 물렸는데 나 목돈이 생겨서 이번에 좀 비중 좀 추가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보시면 좋은 가격대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 관련해서 목요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집중을 해보고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예측에 힘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최근 10년간의 코스피를 분석해 보면 5번의 산타랠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근데 또 발목을 잡는 악재들이 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AI 거품론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연말을 좀 대비할 만한 투자 포인트 질문 드릴게요. 네, 산타랠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아요. 원래 이 산타랠리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10년에 5번 나왔다 그러면은 핑퐁핑퐁. 뭐 랠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냥 10년을 랜덤으로 돌렸을 때 이제 주사위를 돌렸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뭐 그러면은 산타랠리, 벚꽃랠리, 11월 랠리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내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배당주 같은 것들도 이제 연말에 곧잘 오르고 그리고 그쵸. 저는 이번 산타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요? 네. 항상 12월에 강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쵸. 그리고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국내에는 자율주행, 음. 로봇,
다 갔잖아요. 제약 바이오까지. 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산타렐리의 선물은 어느 정도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테마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아까 전에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대한 행방이라든지 물가 지수가 정말 좀 눈에 띄게 확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번에는 좀 추세가 이미 나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연말을 준비하는 내년 초를 준비하는 투자를 한다면 저는 배당주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배당주. 네, 아무래도 정책적인 기대감도 자사주 의무 소각이 뭐 아직 불투명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배당의 분리과세도 이번에 좀 시행이 된다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배당주라고 하면은 금융주라든지 뭐 네. 통신주 뭐 이렇게 많이 뽑잖아요. 이제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들. 그렇죠. 그런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부터였나요? 작년부터였나요? 이제 봄에 벚꽃 배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번 관성처럼 또 12월 되면 작년에는 배당락이라든지 기준일은 3월이었는데 막상 주가가 오른 건 12월이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는 지금 12월에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통신주로 많이 올려가고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2월에 나 좀 불안하다 시장이 그렇다면은 좀 배당주에 한번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또 비중도 크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산타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미 제약바이오 로봇 테슬라로 인해서 다양한 선물들은 제공이 된 것 같고 연말까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배당주 관련 섹터들 좀 파헤쳐보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종목 홈쇼핑에서 수익드렸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은요. 네, 생방송 중에서 공략해드린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들어보니까 단타왕 전문가님, 김원기 전문가님, 그리고 전영호 전문가님까지 세 분이서 늘 공략주 선별에 좀 토론을 거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토론에서 가져온 만큼 수익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서로 좀 싸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의견이 좀 싸우셨구나. 잘 맞을 때도 있고 한데 의견이 너무 잘 맞을 때는 또 수익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정말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한 명이 고집스럽게 우겨서 간 종목들이 좀 곧잘 다 가고는 하는데 최근에는 김원기 전문가가 좀 수익률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이제 하나씩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지금 리뷰 드리는 종목들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날짜를 명확히 가격 전략이라든지 제시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단타왕 전문가 오전 9시에 단타 잡는 부분이라든지 네. 뭐 실시간으로 3% 5% 이렇게 공략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이나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선물로 수익을 내보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방송에서는 이렇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담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아마 방송을 타고 팍스통신만 오신 분들은 선배분들에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라이브 방송은 꼭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들으실 거니까 오셔서 한번 구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방송 리뷰 제가 진행한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12월 9일 생방송 공략주 일동제약 최근에 탈모 테마로 네, 탈모. 시장이 또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네. 떠오른 게 탈모 테마였습니다. 탈모 테마, 탈모 약이 매년 이렇게 또 각설이처럼 돌아왔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바이오주를 공략할 때 보면은 사실 저도 최근 한 두세 달 정도는 바이오주 계속 언급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주 할 때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도 지금 탈모약을 이 회사에서 만든다 하면은 당장 뭐 탈모약도 살 거고 이 주식도 살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네. 정말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제 머리가 좀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가격이 높지 않아 보여요. 와, 탈모약 만든다는데 뭐 4만 원 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바이오주 공략할 때 어떤 약을 만든다더라, 뭐 폐암을 고친다더라, 심장병을 고친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략한 가격은 3만 원대였고 그 당시에는 박스 고점을 뚫어내는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때 이제 4만 5천 원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할로 차익을 실현할 단계이지 꼭 이런 거 방송 공략하다 보면은 저 종목 얘기하네, 방송에 나오네 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네. 물론 또 높게 올라가면은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내가 늦었나 싶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또 새로운 종목 나가니까 그 종목 사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그 전에 뽑아냈었다라고 이렇게 리뷰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클로 보시고요. 제가 이 종목은 우리 방에서 시청자분들이 산타 선물을 받은 종목이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목 또한 우리 일동제약을 공략했던 것과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에서 거래량을 확인하고 들어갔던 부분들 52%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이 종목 아나운서님이 좀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종목 가겠냐 했는데 김원기 전문가가 굳이 간다고 했는데 정말로 갔습니다. 정말 가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로 슈어소프트테크가 올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노벤 컴퍼니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우리가 정말 저점 부근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었고 맞아요. 방송에서는 11월에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한 8월, 9월, 10월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차트 교육도 라이브 방송에서 좀 많이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정말 고점에서 쭉 내리막을 걸었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오른 부분을 말고 오르지 않았을 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고점에서 사서 지금 물려 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그러면 그 종목을 언제 물타야 되나 언제 손절해야 되나를 이 지노맨 컴퍼니를 보면은 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도대체 내 종목 내려온다고 무조건 물 타지 마시고요. 언제 물을 타야 되나 이 동그라미 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종목 홈쇼핑에서 리뷰해드렸던 진주 같은 종목들 차트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진주 같은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 2가지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혜택들이 기다릴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주셔서요.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추가 설명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전문가님 혹시 어떤 혜택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혜택이요? 네. 네, 혜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매매하는 그 모습 자체를 실시간으로 옆에서 지켜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싶어요. 라이브로. 뭐 시황을 알려드린다, 뭐 공략주를 분석해드린다,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정말로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하기에는 또 좀 민망하지만 그쵸. 어쨌든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좀 각기 다른 성향의 3명의 전문가가 직접 자신의 매매 모습이라든지 네. 또는 투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이런 힘들어하는 모습 또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뭐 겨울에 외롭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외로우신 분들 나 혼자 투자하기 어렵고 그리고 국내 주식은 좀 괜찮은데 해외 주식이라든지 특히 선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나 이런 거 해라고 말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예전에도 우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주식한다 그러면은 딸을 또 안 준다 그랬어요. 네. 이 주식한다 가까이 지내지 말자 이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쵸. 어쨌든 이 주식하거나 투자하면서 좀 혼자 어디 말 못하고 좀 끙끙 혼자 앓으시는 분들 외로운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꼭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보다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친근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팍스 통신망을 함께 하실 수 있다. 이게 참여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공해드리는 혜택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입장 시간 1분 정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들어오실 시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테마를 통해서 종목 쇼핑을 위한 기초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들고 오신 테마가 어떤 테마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테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테마 제가 오늘 국내 주식 한 종목, 미국 주식 한 종목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네. 이 두 종목을 같은 테마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한 가지 테마를 지금 이제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는데 두 가지 테마를 하면은 뭐 테마 설명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테마로 집중을 하자. 그리고 최근에 장세가 조금 밀릴 것 같으니까 최근에 좀 강한 테마로 뽑아왔거든요. 네. 물론 바이오라든지 자율주행 로봇은 너무 많이 떴고요. 그 후속주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좀 전에 우리가 차트 봤을 때 클로봇이라든지 일동제약을 지금 가격이면 탈모약 만든다고 해도 안 산다 그랬죠. 네. 대신에 이전에 이제 수급이 붙고 전고점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국내 주식이 딱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직 뭐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종목을 잡으면 좀 한참 더 기다려야 될 거고요. 네.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말에 올라타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서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로 뽑아봤고 바로 테마는 우주항공에서 뽑아왔습니다. 우주항공 네. 테마 요즘 또 수급 잘 들어오고 네, 있죠. 최근에 뭐 로켓을 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스타링크 네. 이야기도 있고 테마들이 좀 잔뜩 산타랠리의 주인공이었던 일론 머스크와 또 엮여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좀 한보따리 테마가 들어있는 섹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공략 테마 우주항공 좀 자료와 함께 보시면요. 일단 최근에 국내에서는 누리호, 아리랑 2호 뭐 로켓을 연달아 쏘아 올렸습니다.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 날 이제 브라질에서 쏘았나요? 브라질은 한빛 나노고 폴란드인가요? 외국에서 이제 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가는 아직 좀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어쨌든 아리랑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국내에 도입이 됐습니다. 12월부터 도입이 됐어요. 월 8.7만 원, 월 9만 원의 데이터가 뭐 무제한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데이터 요금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싸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수요가 많다기보다는 기업적으로 수요가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스타링크 저위성, 저궤도 위성에서 쏘아 올리는 이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라든지 네. 정말 그 망망대해 배에서도 인터넷이 터지고 뭐 비행기에서 터지고 산에서도 터지고 예전에 우리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어떤 바다에서 여기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했던 그 김국진이었나요? 네, 그 광고 못 보셨죠?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못 봤습니다. 그런 광고가 이제는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 물론 거기까지 배달 가려면 배달료를 많이 더 내야겠지만 거기에서도 인터넷이 터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가 미국에서 한번 빵 뜨면은 국내 주식도 거기에 따른 테마 움직임이 따라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내에서도 이 해외 기술에만 의존을 할 수 없잖아요. 적에도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독일, 미국, 일본 다 이 외국 부품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산 로켓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G 위성통신 컨퍼런스 2025 이런 것도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과학기술부와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 6G 결국에는 6G를 좀 도입하려면은 이 위성들을 쏘아 올려야 된다. 스타링크처럼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6G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미래 산업인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에 R&D 투자가 들어간다던가 또는 국내에도 기술 개발에 대한 뭐 특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줄 것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로켓이 지금 발사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내일 모레 발사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켓 관련주는 이미 좀 많이 떴을 겁니다. 네. 장대 양봉이 한 두세 개는 확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종목 말고 오늘은 조금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테마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네. 조금 더 추가를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주항공 테마를 보시면은 추가로 이 테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스타링크가 국내 도입된 것과 별개로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될 것이다. 내년에 2026년 IPO를 앞두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미국 주식 할 때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네. 자율주행이 오르는 것도 결국에는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의 영향도 있어요. 그쵸?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5G 관련주도 갖고 계셨던 분들. 저도 5G 중에서 비중이 크진 않은데 네. 이거 많이 떨어졌네라고 샀다가 마이너스 90%까지 가서 잊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네.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서 들고 있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저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90%까지 가서 10% 정도 이렇게 거의 뭐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됐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50%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5배가 오른 거죠. 그쵸. 잊고 있었던 5G 종목들이 왜 이렇게 올라오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더 사야 되나. 그러한 것들이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뭐냐? 이 로켓에 대해서 네. 이 로켓을 만드는 둘러싸고 있는 뭐라 그러죠? 합금 있죠, 합금. 합금. 네, 합금. 안에 이제 자재들, 네. 자재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왜 자재를 만드는 회사를 가져왔냐? 이미 로켓에 대한 뭐 엔진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거기에 파생되는 자율주행, 뭐 로봇 이미 다 올라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 뉴스 보시면은 여기 가려주셨는데 네. 이 종목이 우주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종목이 특수합금을 만듭니다. 니켈이라든지 뭐 텅스텐 이런 특수합금을 만드는데 기존에는 반도체라든지 방산에 많이 들어갔어요. 방산 네, 쪽에. 그렇기 때문에 방산 매출도 최근에는 좋았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이 방산이라든지 반도체 철강 같은 경우에는 합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철강 사업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중국에서 워낙 많이 생산을 하니까 최근에 물론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제거됐다 하더라도요. 말이 길어졌는데 요거는 빼고요. 네. 어쨌든 우주 관련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흑자. 네, 그리고 우주 관련으로 합금을 만든다. 국내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오. 그리고 스페이스X 미국 기업에 수출하는 유일한 국내 회사입니다. 와, 네. 사실 이 합금 같은 경우에 미국, 일본, 독일에서 거의 100%를 수입해서 썼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도 수출을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회사가 되었다. 이 종목 사실 저는 공개를 하려고 했어요. 네, 제가 방송을 오랜만에 나와서 네. 다 쏴드리고 가야지, 다 알려드리고 가야지 했는데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QR코드 타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나올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스페이스 X 수혜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히든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의 우주항공 기업은 스타링크 이슈가 불거지면서 저궤도 위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인데요. 매력적인 쇼핑 포인트는 현재 상업용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에 우주 관련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진 그런 기업입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기업의 내년 성장 모멘텀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기업의 매력 포인트 더 한번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좀 이 체크 포인트를 짚어주실 때 설명이 좀 부족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족하죠. 이거를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네. 히든이라 그러니까 그쵸. 정보를 좀 제한적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로켓에 들어가는 이 합금을 만드는데 네.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상업용 로켓이 내일 발사를 하거든요. 내일 새벽에 이제 한빛 나노라는 로켓을 발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엔진이라든지 로켓 만드는 관련주들은 이미 등락을 막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하나 실패하나 상관없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합금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합금과 이제 이게 성공하고 또 추가로 많이 로켓을 만들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원가는 계속해서 절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7년부터 스페이스X가 이제 원래는 대규모의 로켓을 많이 쏘아 올렸었어요. 그쵸. 근데 2027년 모델부터는 좀 소규모, 그러니까 굉장히 다량으로 지금도 물론 많이 쏘아 올리고 있지만 네. 더 다량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양산을 해낼 수 있는 로켓을 모델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요의 좀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진이 좀 많이 남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거의 풀 공장을 계속해서 이 로켓 만드는 합금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길 때마다 원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제 조금씩 수요가 나올 때마다 영업 마진율이 올라가는 회사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적 차트를 살짝 올려봤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뭐 드라마틱한 성장까지는 아니어도 3년 동안 한 2배 정도, 300억대에서 600억대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여기에는 물론 방산이라든지 반도체에 들어가는 합금도 있지만 저는 방산에 대한 합금 수요는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뭐 관세라든지 중국의 반덤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실적이 올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에 찍히는 실적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이 거의 80%의 기여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에는 적자 전환을 했으나 2025년에는 그 투자비를 회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2025년부터는 좀 성장 동력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히든 종목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히든 종목 어떻게 받아가냐 많이들 여쭤봐 주셔서요. 잠시 후에 나올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우주항공 섹터의 스페이스X의 수혜주 종목명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 사업 체크 포인트도 받고 그리고 실적도 받고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저희 또 차트도 그래도 네. 체크해봐야죠. 차트를 보기는 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종목이 궁금해 죽겠는데 34,000원짜리구나. 34,000원에 있는 네. 종목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트를 설명을 하려면은 뭐 이것저것 따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많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좀 많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좀 우상향하는 패턴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잠시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이 상승 추세 속에서 전 고점을 한번 돌파를 강한 모멘텀
그러니까 수급으로 올려친 종목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 사고 싶어요라고 말씀 주시는 일동제약이라든지 클로버의 차트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사서 저기 위까지 가져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이 위에서 사서 더 위를 보는 것은 항상 시기가 네, 중요하죠. 물론 똑같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서 15%를 수익을 내나 저기서 사서 15%를 수익 내나 똑같은데 이 잠을 잘 때 번쩍번쩍 깨는 게 달라요. 그쵸. 네, 불안한 네. 마음으로 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타이밍부터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첫 번째 히든 종목 차트 리뷰까지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한 가지 히든 종목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주항공 섹터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체크 포인트 바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나올 체크 포인트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의 히든 종목 파헤쳐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은요. 네, 지구 관측 위성 장비와 AI 분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가 상장될 시에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요. 경쟁사 리스크에 대한 반사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성장성 굉장히 높습니다. 히든 종목이다 보니까 정보가 제한이 됐는데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앞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두 번째 종목은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러셀 2000에 속해져 있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인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한 3배 정도 가격이 1년 내에 3배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국내 주식이었다면 야, 뭐 1년 새에 3배 오른 종목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해외 주식은 조금 또 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번 테마를 타고 나면은 10배, 뭐 20배 이렇게 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기존의 종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답습해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좀 강한 이슈가 있을 때는 3배 정도는 정말 상승 초입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주항공 테마가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 주체가 스페이스 X라면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반독점 규제가 물론 존재를 하지만 이 엔비디아의 뭐 AI 칩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독점 규제라고 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무기화해서 야, 중국 너희한테 수출 안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무기화하면서 오히려 좀 격려해주는 그런 뉘앙스도 계속 요즘 정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항공도 이 회사가 사실 미국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2026년에 상장 IPO를 앞두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큰 굵직한 뉴스가 나와서 글로벌 이슈를 끌고 가는 그런 선구적인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자산 가치가 1,000조 원을 넘어서 그쵸. 네, 조만장자가 눈앞을 두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이 추진되면은 이제 기업 가치가 2,200조 원을 전망한다. 사실상 뭐 1,200조 원 정도가 현재 추정 가치이고 내년에 상장때가 되면 2,200조 원이 된다.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한 6,000조, 8,000조 정도 됩니다. 그쵸. 그렇다면 거기에 비상장 기업으로는 이 회사 스페이스X가 거의 기업 가치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 오픈 AI랑 거의 1위, 2위 정도를 다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론 머스크의 그동안의 행적을 바라봤을 때는 비상장 종목 중에 1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회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우주항공 중에서는 국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제가 이 종목 우주항공 하면은 두 가지 종목을 많이들 국내에서 거래를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이 두 가지 종목을 모두 처음 들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배워 나가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미국 주식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갑자기 좀 네, 제가 말이 오랜만에 나와서 말이 좀 많아요. 네. 미국 주식을 가져온 이유가 최근에 코스피도 잘 안 가고 코스닥도 잘 안 가고 네. 미국의 S&P 다우 나스닥 물론 마찬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올라가는
이제 주가 종합 지수가 러셀 지수였어요.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그러니까 시총 그 상위 종목들 우리가 M7이라고 하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중소형주의 선호 경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미국 중소형주를 내가 모른다. 그리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이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나왔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주항공 종목. 이 두 가지 모두 러셀 2000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의 경쟁사가 로켓랩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네, 이 로켓랩이라는 기업은 서로 경쟁사긴 한데 우주항공의 거의 소형주 중에는 양대 산맥이라서 경쟁사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네, 한 종목은 이제 직접 로켓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종목은 주력 제품이 로켓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소프트웨어랑 그 관측 분석 영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측을 할 수 있는 레이더, 카메라 이런 것들과 그 관측을 대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이고요. 이번에 사실 미국 주식의 우주항공 테마가 우리 국내 주식에서 보시면은 서로 경쟁사 중에 한 가지의 악재가 터지면 이쪽이 반사수혜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우리 네. 쿠팡 사태 같은 거 터지면은 뭐 마켓컬리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로켓랩이 조금 비상사태예요. 아, 네, 왜냐면은 네. 제가 앞서서 국내 주식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스페이스X가 보통 지금 우주 로켓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독점 시장에서 유일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그 언더독이 이 로켓랩이라는 회사예요. 네. 근데 어떻게 언더독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로켓을 만들었고 이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작은 로켓을 만들었어요. 아, 작은 근데 이제 로켓. 스페이스X가 우리 작은 것도 만든다. 모델을 펠리컨이라는 모델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여기 나오는 펠리컨이라고 적혀 있죠. 그쵸. 이 펠리컨이라는 모델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사실상 뭐 우주항공 섹터가 다 함께 올라가고는 있으나 좀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로켓랩보다는 오히려 스페이스X를 직접 비상장 투자를 한다든지 네. 또는 IPO를 기다린다든지 만약에 좀 테마적으로 나는 급등주를 좀 노리고 싶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관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관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드론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방사능 이런 거에 많이 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타링크나 또는 다양한 로켓에 다 들어가는 지금 계속 로켓이 늘어나면은 과연 어느 기업이 돈을 벌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국내 주식에서는 합금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주식에서는 관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미국에서 이 관측 장비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이 글로벌 전 세계에서 1위인 기업이나 시가총액이 아직은 작고 좀 주목받지 않았다. 네. 물론 3배 정도는 올랐지만 주목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곧 화면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드리는 무료 혜택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이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들어오시게 되면 오전 9시에는 단타왕 전문가님께서 오전 장을 좀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 나와주신 전영호 전문가님께서는 미국 증시와 선물 이쪽으로 자세한 라이브 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장 마감 이후에 다음 날 장을 대비하기 위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